셀트리온 3사병의 최대 걸림돌인 주식 매수 청구권과 주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1.41%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4.21%, 제약은 플러스 1.48%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제약은 음봉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십자 모양의 모습, 헬스케어는 몸통이 있는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합병 재료에 따라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합병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에서 최대의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이런 시장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 3사의 합병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룹의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홀딩스 아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의 자회사이죠. 셀트리온 제약, 이 3사의 합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위에 보시면요,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셀트리온 그룹 3사의 합병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요, 여기까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월 11일 날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완료 1개월 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 결의가 가능하니까 이제 이사회 결의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잖아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8월 12일부터니까요. 어쨌든 8월 중순에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주총회를 거쳐서 합병의 찬성, 즉 승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나왔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 고비를 또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총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그리고입니다, 합병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즉 회사에서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 금액보다 실제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금액이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총에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합병에 실패한 사례가 바로 셀트리온 그룹의 과거 사례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 3사의 합병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지난 2021년 7월 26일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 여기서 이 고비를 넘기지를 못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주식 매수 청구가 많아지는 바람에 결국은 합병에서 빠진 것이잖아요. 사실 이 당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지분 구조를 보더라도요, 서정진 회장이 68.93%, 거의 우호 지분율이 81%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액 주주 지분율은요, 스킨큐어가 그 당시 8.95%였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66%를 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소액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를 대부분 행사를 하는 바람에 합병이 무산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을 회사에서 얼마를 제시했냐면요,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500억 원이 초과가 돼버린 거죠. 실제적으로 청구한 것이. 그래서 이러한 2021년에 실패가 한번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되고, 안 되면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측에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유수의 컨설팅 회사로부터 합병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팩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셀트리온 그룹 측면에서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병 과정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는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발행 주식의 지분율을 우리가 보시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소액주주 지분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 66.43%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나머지는 34%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의 찬승이니까 무식하면서도 단순하게요. 소액주주 지분율 66.43%가 모두 반대를 한다 해도 나머지가 찬성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무식하게만 계산을 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찬성의 가능성은 51%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거든요. 출석 주주는요. 그런데 사람 수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 의결 주식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행사하면요. 3분의 2 이상 찬성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주주총회 합병승인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룹 입장에서는요,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룹에서 제시하는 주식 매수 청구 금액 행사 총 금액 얼마 정도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이 금액을 최대한 높여놔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잖아요. 과거 일주일, 과거 1개월, 과거 2개월의 주가이기 때문에요. 개념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보시면요.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5,400억 정도가 있고요. 헬스케어는 현금성 자산이 1분기에 3,627억이 있는 것이잖아요. 셀트리온은 자사주 999억 원치를 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33억치를 산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 1분기 5,403억인데요. 자사주 부분을 빼고 나면 약 4,400억 정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헬스케어는 3,400억 정도가 현금이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의 자사주 지분율은 3.05%가 됐고 헬스케어는 2.71%가 됐는데 자사주는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요. 이 주식을 다른 쪽으로 넘겨야 돼요.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각도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을 잘 봐야 되겠죠. 이것은 과거 셀트리온 그룹의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의 합병 시의 일정표였는데요. 이사회 결의가 21년 7월 26일 날 있었잖아요. 이날 공시를 하면서요. 합병 비율과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각 회사별로 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는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주총회 이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요.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는요. 이 합병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합병 반대 의사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 기간 중에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반대 주주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 반대 의사 표시를 접수하는 기간이 9월 15일까지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주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는데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을 가운데서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않도록 또 하기 위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 동안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는 높게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주가로 결정된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이사회 결의일 이후에 주가가 시장에서 높게 진행이 된다면 주식 매수 청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사회 결의일이 이번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잖아요. 시기적으로 12월 법인들의
2분기 반기 보고서는요 8월 14일까지는 보고를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 관계에 대해서도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주가로 산정돼서 나온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주가가 더 높아야만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회 결의일 이후에는요 그룹 입장에서는 호재를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그러면 얼마가 적정 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은 그래도 시장에 나오는 컨센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의 길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시기만 남았다. 빨리 해서 8월 중순에 할 것이냐 이사회 결의를 연말 내로 12월 내로 끝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주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큰 아웃라인 개념상으로 이러한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은요 7월 달에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8월에도 양봉의 가능성,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